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안 좋아, 안 좋아.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주역의 달인 길 선생님 아니십니까? 김 목사 오셨구려. 왜 그러십니까? 헤헤, 얼마 전 제 코인 점괘를 봤는데 괴 중에 안 좋은 거라고는 없는 이 지산겸괴가 나왔습니다. 지산겸이요? 말하자면 이제 땅 아래 산이 있는 격이지요. 누가 봐도 떡락한다는 게 아닙니까? 거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오. 높은 산이 땅보다 낮게 있는 것처럼 겸손을 의미하는 괴입니다. 괴가 많네요. 그럼 지금 겸손해 주셨구만. 그럼 목사님은 뭐 좀 따셨수? 이런 천박하게 이게 저는 이 카드로 하느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은 무슨, 딱 보니 다르구만. 뭐 좋은 거 나왔어? 이 19번 태양 카드입니다. 태양이 만물을 비추는 카드지요. 만물을 비추는데 애가 좀 홀딱 벗고 있구려. 그래서 저도 홀딱 벗겨졌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이름일세. 아니, 이 애매한 노래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딱 보니 다 털린 거지들끼리 이거 코인 혼수 두고 있구만. 뭐 코인 좀 아시오? 자, 내 거래소 계좌요. 도대체 무슨 코인을 잡으셨길래 이렇게 떡상을 맞으셨습니까? 아니, 부처 핸섬? 아니, 이런 근본 없는 코인을 도대체 어떤 종교신지요? 우리는 이름만 믿음교요. 딱 이름만 보고 사지.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만 같군요. 지금부터 귀의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33회.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왜 기린님이 저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니 원래 연기를, 생각은 원래 수리남의 황정민이었는데 수리남. 근데 톤이 잘 안 되네요 생각보다. 근데 되게 이정재가 나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쉽지 않죠, 이게. 이게 잘 안 되네요 생각보다. 조금 이제 황정민 씨는 조금 더 건들거리는 톤이잖아요. 좀. 그러니까 제가 네. 건들거리는 톤을 잘 못하나 봐요. 평상시에 좀 건들거리지 않으셔가지고. 우리가 연기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이야 그 배역을 하기 위해서 그걸 버릇까지도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그거는 아니니까. 네,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요새 스토브 리그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야구 스토브 리그가 사실 이제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좀 박혜민 선수랑 김현수 선수 이렇게 좀 지나갔는데 또 이제 새로운 선수들도 좀 영입을 하고 외국인 투수들도 좀 영입을 하면서 내년도에 또 이제 우승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돼서 내년 야구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차명석 단장님과 이제 연경혁 감독님이 올해 사실 우승 목표는 아니었다. 좀 약간 운이 좀 따라줬다. 이런 걸 얘기를 듣고 내년도 야구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뚜껑 까봐야 알죠, 항상. 이게 이제 LG 트윈스 구단 역사상 2년 연속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군요. 2년 연속, 한 2, 3년 연속으로 해야 이제 왕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내년에는 또 이제 아시아 쿼터라고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 외국인 한 명을 추가로 이제 영입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존 외국인에 플러스 한 명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재밌고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에 좀 기념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주토피아 2를 봤고 근데 그때 녹음 끝나고 바로 달려가서 봤거든요. 녹음 끝나고 한 30분 있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요? 네, 엄청 열심히 뛰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 좀 잤습니다. 이게 영화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잠깐 졸았지만 영화 자체는 뭐 그냥 주토피아다웠다. 그냥 누구나 뭐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평이 좋던데요. 예. 네, 재밌고 뭐 가볍게 그냥 가족 단위로 보기 좀 좋고 뭐 연인끼리도 뭐 괜찮은데 이제 뭐 남자끼리 보기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아바타도 되게 요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 아바타 저기 주말에 불바타. 그 영등포 아이맥스로 예매했습니다. 예매했다고요? 네, 깜짝 예매했어요. 놀랐어요. 훌륭합니다. 근데 밤 12시밖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럼 엄청 길 텐데 그 새벽 한 4시쯤에 귀가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죠. 차를 가지고 가든지 해서. 아니 그 러닝타임 그렇게 길어요? 한 3시간 넘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뭐 후집에 가셨다가 그냥 첫 차 타고 돌아오셔야 될지도. 네. 뭐 근데 같이 가시는 분이 그 정도 체력은 저도 안 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분하고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혹시나 못 볼 거 자신 없으면 빨리 얘기해라. 취소하게. 네, 그렇게 했고 주토피아 2를 보고 나서는 이제 스시 오마카세를 먹으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서초역 쪽에 좀 이렇게 일식 오마카세 먹고 왔는데 한 2시간 정도 코스가 쭉 나왔는데 오마카세는 처음이라 좀 기대 반 걱정 반 했는데 양식 코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DC가 한 20가지 넘게 나와가지고 양식은 한 번에 좀 이렇게 좀 여러 개씩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대신에 이제 DC당 좀 텀이 긴 게 문제인데 스시는 바로 앞에서 그냥 회만 뜨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흐름이 끊기지 않아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저는 지난번에 길버님 보셨다고 했던 나이브즈 아웃. 네네. 그거를 1, 2, 3를 저도 다 봤습니다. 다 보셨네요. 아니, 근데 의외로 그게 그냥 쿠팡 플레이인가? 뭐 어디선가 아무튼 이렇게 돌리다가 그게 떠서 그냥 원을 봤는데 배우가 다니엘 크레이그가 네네네. 주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배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눌러서 봤는데 놀랍게도 거기서는 되게 그분이 영국 분이신데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 말투? 약간 네. 약간 시골 말투라고 하나요? 미국에서는? 그 말투를 쓰시면서 약간 추리하는 내용이던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1, 2, 3를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예. 네. 그 탐정으로 나오니까 그 영어 말투를 딱 아실 정도면 역시 기리님 영화 일가견이.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다들 집에서 영화나 보고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나가서 뭐 밥 먹고 들어오면은 힘들더라고. 날이 추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린리프님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잘 들었어요 하셨습니다. 그린리프님이 오늘은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채팅을 쳐주셨네요. 자, 오늘 주제 뭔가요? 오늘 주제는 제가 최근에 좀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오염되고 있는 SNS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가져왔냐면 제가 매경 기사를 이제 보는데 제가 좀 놀랐던 게 부천역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부천역이 왜 유명해졌지라고 하니까 거기 엽기 BJ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부천역이 이상한 성지로 되게 유명해졌다는 얘기를 일단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사실 스타는 안 하는데 이제 프로스타가 이제 막 스타 이제 빌런들 잡으러 다니는 그래서 뭐 사기맵 잡고 막 이렇게 악당 행사하는 사람들 잡는 그런 이제 유튜브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빌런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악인은 아니지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정말 착한 사람을 이제 열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화내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빌런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송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SNS에 대한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좀 하게 되었고 SNS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첫 번째가 이제 엽기 유튜버 급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엽기 유튜버.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져온 기사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NS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각자의 체험담이 있겠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이거는 이제 뭐 약간 토론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해외에서는 이제 찬성을 하는 이제 나라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동의를 할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서, 예, 가지고 왔습니다. 좋네요, 주제가. 네. 네. 이제 점점 이제 IT랑 상관없이 이제 사회 문제로 이제 우리가 네, 뭐 주제 다양해서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방향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AI와 AI도 이제 할 게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SNS 얘기 딱 보고서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뭐 소개하실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독하고 있는 매경 이코노미에 나온 기사인데 대낮 넓은 길거리에서 여러 명이 한데 모여 두 손을 뒤로 해 땅에 대고 몸체를 들썩이는 이상 야릇한 동작을 계속한다. 멀쩡하게 옷은 다 입었지만 공연 음란죄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 수위.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부모들이 민망해하며 아이 눈을 가리고 헐레벌떡 뛰어간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우통을 벗고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니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 식당에 들어오지 말라. 손님을 왜 내쫓냐. 너네 때문에 다른 손님이 다 나가지 않느냐. 시끄럽게 실랑이가 한창이다. 요런 이제 진짜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콜롬비아에 살던 13세 소년 제이콥 스티븐스는 지난해 틱톡에서 유행하던 챌린지를 따라하다 사망했습니다. 일명 베나드릴 챌린지,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항히스타민제의 베나드릴을 다량으로 먹는 기가 막힌 챌린지였죠. 베나드릴 챌린지는 2020년부터 틱톡 내에서 10대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베나드릴을 과다 복용하고 이에 따른 환각 상태를 영상으로 남겼죠. 제이콥은 12세 이상 권장 복용량은 한두 정보다 훨씬 많은 12에서 14알을 한 번에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을 때 부모가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죠.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10살, 12살 소녀 2명이 지하철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하철 지붕 위를 달리는 위험천만 챌린지를 하다 그만 사고가 난 거죠. 이후 뉴욕시는 메타, 구글 등 빅테크들이 청소년을 SNS에 중독시켜 정신건강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비단 어떤 동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떤 이 시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 굉장한 이 엽기적인 행각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중심에 부천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이거는 첼세님 기사로 보신 거지만 저는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진짜요? 요즘에 뉴스 채널들도 다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한 몇 주 전에 본 건데 이게 상인들이 엄청 힘들어 한다고 해요. 가게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근데 술 마시고 담배까지 피고 이러니까, 이제 노래 부르고 하니까 상인들이 그러니까 행인들이 이 거리를 안 가려고 그러고. 그쵸, 무섭죠. 네, 그러니까 좀 안 좋아해. 그게 또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좀 피해를 호소하다 보니 경찰이 단속은 하는데, 이제, 유튜버, 그러니까 그런, SNS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뭔데 내가 여기 거리에서 이거 하는데 뭘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냥, 경찰도 잡아갈 그런 명분이 딱히 없으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근데 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따 간 자리엔 항상 쓰레기, 술병, 담배꽁초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또 도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부천시에서 지자체 차원으로 이제 이거를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경찰들이 이제 대규모 그런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이제 조금 효과를 봐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부천역에서 못하게 한다고 그렇죠. 딴 데 가겠죠. 접진 않을 테니까. 네, 어쨌든 이런 유튜버뿐만 아니라 틱토커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제, 많은 거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다들 이제 시청률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들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자극적이고 좀 뭔가 좀 눈에 띄는 거를 할까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좀 부정적인 부작용이 좀 심각해지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에서 하면은 뭐 그래도 내가 안 보면 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면 그냥 그 사람도 그냥 그 사람 집에서만 하는 거고 안 보면 아무도 그냥 눈 뭐 버리지 않고 정신 건강도 잘 지킬 수 자기 있는데 집에 벽에 똥칠하는 건 괜찮다. 뭐 그건 자기 집 그러니까 집주인한테만 잘 해주면 뭐 저는 막 그런 것도 뭐 많이 봤어요. 뭐 변기에다가 국수 삶아가지고 변기물에 국수 먹고 막 그런 거를 보셨다고요? 아니 그런 거 그런 알고리즘. 제가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뭐 팔로우 하는 건 아닌데 구독하는 건 아닌데 막 그런 뭐 썰이 뭐 그런 걸 했다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뭐 똥칠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고. 그렇죠. 유명한 BJ들이 있죠. 예.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많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걸 자기 집에서 하는 거는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바깥에서 야외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뭐 뒷정리도 안 해. 그 지나가는 행인은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상인들은 무슨 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거기에 똑같이 그 부천역 쪽에서 뭔가 영리 행위를 하지만 상인들은 돈 내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유튜버든 뭐 틱토커든 그런 사람들도 거리에서 그렇게 돈 버는 영리 행위를 하려면 그건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뭔가 허가를 받고서는 뭐 하든지 해야지 이거를 뭐 자기네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쓰레기만 투척하고서는 거기서 뭐 돈은 돈대로 벌고 싶어 한다. 이건 진짜 도둑놈 심보고 거의 좀 세게 말하면 쓰레기만도 못하는. 아니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왜 부천이 타깃이 됐을까요? 이게 진짜 왜 갑자기 부천이 그런 메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좀 희한하네요. 아니 다른데 뭐 유명한 강남도 있고 홍대도 있고 뭐 많은데 왜 거기가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 그 BJ들은 부천 사람도 아니래요. 그게 왜 부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왜 부천역에 와서? 뭐지? 그 저는 이제 참고로 부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천역에 대한 그 학창 시절의 추억들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이야 이제 그 잘 안 가게 되지만은 근데 그런 제 추억 속에서 있는 그 소중한 공간을 이런 이제 막장 BJ들이 더럽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으니까 이게 되게 그 좀 뭔가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린리프님이 또 이제 부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네요 하시면서 그렇게 돈 벌어서 행복할까요 하시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해서 어쨌든 본인 얼굴 이제 드러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렇게 해서 뭐 만약에 이제 나중에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한데 내가 뭐 자식이 만약에 있다면 아니면 아내 혹은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라고 진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이게 다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그 채널이나 그 영상을 다 삭제하더라도 누군가가 다 퍼다 날랐으면 이미 그건 다 흔적을 지우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행복할까 싶기도 하고 왜 부천이냐 했을 때는 사실 뭐 이유는 뭐 그들만이 알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하려면 넓은 공터가 필요하겠고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단속이 조금 심하지 않고 뭐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사실 서울 광장에서 그런 거 하기엔 너무 진짜 완전 힘들고 그러면 서울 외에 이제 그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부천이 딱 적합하거든요. 서울이랑 접근성도 너무 그렇군요. 좋고 거기 역 바로 앞에 나가면 공터가 크게 있는데 사실 부천은 이제 뭐 평일이나 이런 때는 그렇게 역 앞 광장에 그렇게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도시는 서울에 비하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촬영할 때 좀 더 좋아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뭐 네. 당연히 뭐 이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싫은 거는 맞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나마 시에서 이렇게 나서주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게 뭐 제가 당하는 입장이 되면은 이거 뭐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되게 난해할 것 같아요. 네. 그냥, 거기다 경찰을 배치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분들은 좀 이렇게
막 그 어떤 범죄와 일반인의 그 경계선을 걷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대화하기도 어렵고 같이 뭐 이렇게 하기도 뭐 이렇게 제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서 뭐 이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또 더해져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게 그 뭐 틱톡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정말 그 성인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올리다 보면은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짬날 때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이어폰 안 꼈으면 진짜 민망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고 거기다가 이제 AI의 좋은 점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 AI가 만든 그 정크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만들어서 맛집 소개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저는 그런 좋은 정보들을 이제 얻고자 많이 보는데 그 AI가 만든 이상한 것들이 비슷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뭐 맛집이다 그러면은 그 AI가 만든 맛집인데 그 되게 음성도 되게 이상하고 마치 진짜 한 5초 만에 만든 것처럼 그런 정크 데이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그 비중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거기서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좋아하는 걸로 그 착각해가지고 이제 맛집이 아니라 AI의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그거를 안 보게 되고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책을 더 읽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린리프님이 또 이제 자극적인 삶에 익숙해진 우리 생활도 안타깝다 하시면서 그렇죠. 또 브레인님과 그랜트펑님은 바쁘신가 봐요 하셨는데 뭐 오늘 날짜 갑자기 좀 바뀌어가지고 네, 바쁘실 수 있잖아요. 뭐 사실 제 의견을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뭐 법으로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뭐 콘텐츠를 막 규제하자 이것도 말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저희 꽁트에서 했던 예를 들어 부처인섭 코인을 사라 이런 것도 누가 보면은 또 이렇게 유해한 콘텐츠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참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유튜브나 틱톡이나 예전에는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괜찮은 퀄리티들의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제 그 긍정적인 감정이 더 컸다면 요새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랜덤하게 추천하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이 랜덤 추천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면 아마 이제는 큐레이션 쪽으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 틱톡이나 유튜브를 막 뛰어넘기는 어려워도 뭐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틱톡이나 유튜브에서도 이거 너무 많은 그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의견이 많이 들어오면 좀 새로운 알고리즘을 좀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어찌됐든 그런 거대 플랫폼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네. 저는 돈 내고 만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무료로 다 영상 제작 가능하고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올리는 영상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해서 올릴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뭐 이것도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죠. 못하고 있는 거겠죠?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그랜트펑님이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네 하고 오셨는데 저희가 일단 신청곡을 먼저 듣고 또 다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리님 신청곡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건강하지 않은 컨텐츠는 이제 문신처럼 남게 된다 해서 세븐의 문신을 가져왔습니다. 네, 세븐의 문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익숙해졌어 널 생각해도 웃을 수 있어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어 하지만 아직 아냐 자신이 없어 널 밀어냈던 널 비워냈던 힘든 시간을 헤매이다 지쳐 그 오랜 시간 누구를 위한 건지 왜 떠나야 했을까 다시 가슴이 메여와 넌 마치 물신처럼
네, 세븐의 문신 듣고 왔습니다. GL님이 부천이 왜 부끄럽냐 하셨냐면, 부천에 이제 좀 엽기 이 유튜버나 틱토커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일부 주제였기 때문에, GL님도, 그린리프님도 이제 부천 거주민으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사실 하신 겁니다. 부천 시민분들은 피해자죠. 피해자죠, 그렇죠. 그렇죠. 부끄러워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진짜 피해자죠. 네. 또 이제 그린리프님이 이제 기린님도 문신 같은 여자분이 계셨거나 계신가요? 뭐 노래 좋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뭐 딱히 여자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원래 그 세븐 노래를 좋아했어서 네.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추억의 노래죠. 뭐 네, 추억의 노래. 누군가한테는 추억의 노래고 누군가한테는 이제 아재 노래인데 아무튼 자 그럼 또 이제 2부 주제 또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2부 주제는 이제 그 SNS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또 그 읽어드릴게요. 지난 2023년 9월 28일 가디언지는 영국 10대들이 포르노물 영향을 받아 아동 성착취 등 유해한 성적 행위에 탐닉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경찰과 상담 전문가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그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 중 상당수가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무감각해졌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인스타그램이 한 영국 소녀 죽음을 계기로 자해나 자살 관련된 사진을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NS는 특정 주제를 검색하면 이후 계속해서 관련 콘텐츠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아예 그 알고리즘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선 거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SNS가 항상 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막 항상 막 기레기라고 욕하는, 그러니까 월급 받는 그런 이제 그 기자들의 보도 행태가 일방적으로 쏠릴 때 우리가 또 SNS를 통해서 정보를 뭐 이렇게 얻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파 방송국에서 그 뭔가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개그맨 분들이 또 이제 유튜브에서 또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들도 많이 만들고 또 좋은 정보들도 많이 담은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 유튜브로 하면 뭐 돈 벌겠다, 뭐 이거 틱톡 하면 돈 벌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오히려 좋은 컨텐츠들이 쌓이는 속도보다도 이렇게 그 단기간에 뭔가 쉽게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 소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요새는 글을 뭐 한 5분 이상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짧은 순간에 이제 도파민 자극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위주로 그 소비를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모방 범죄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비판적인 사고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SNS의 어떤 그 진정한 역할이 무엇일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사실 우리 셋 다 SNS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나마 제가 조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뭐 보거나 제가 뭘 올리거나 할 때 그냥 그러니까 근황,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근황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니까 왜냐면 일일이 막 연락하고 하면은 또 이제 대화가 길어지거나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SNS로 내 사진이나 나 오늘 뭘 했다 이렇게 뭐 글 올리면은 제 지인들이 그걸 보고 뭐 댓글도 달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면은 아 얘가 이걸 봐줬구나 이러면서 그냥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그런 정도로 사실 이용을 했거든요. 저는 뭐 자랑하고 싶으면 좀 자랑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좀 그게 살짝 방향이 바뀌어서 제 근황을 올리는 거는 이제 안 하고 이제 뭘 검색을 해요. 요즘에 뭐 사실 네이버 검색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제 검색을 많이들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오히려 정보가 더 많이 맛집 검색이란 있으니까. 예. 거죠. 왜냐면은 네이버는 사실
그걸 막 올린다고 해서 뭘 나한테 이제 수익이 오거나 하는 게 아닌데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거를 영상이나 이런 걸 잘 추천을 잘 해서 사람들 많이 보게 되면 그게 뭐 광고 협찬이든 아니면은 이제 뭐 시청률에 그 재생수에 따른 뭔가 수익으로 이제 이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저는 그쪽으로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소비 패턴에 맞춰서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그 서비스 안에 쇼핑 기능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샵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거 보면은 사실 초기의 목적과는 조금 많이 달라져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 뭐 이제 유해한 컨텐츠 뭐 당연히 좀 그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제일 열받는 부분은 그 자료 하나를 가지고 한 7번씩 사골국물을 끓여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있죠, 자료 있죠. 예, 원작자가 이제 원작 그 영상을 만들면 두 번째 하는 분이 거기다가 자막을 붙여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는 분이 원작자가 만든 뭐 10분짜리 영상을 요약한 다음에 거기 그거를 또 10초짜리 쇼츠로 한 네. 10개를 만듭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그 내용을 요약하는 자막을 또 붙이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한 더빙까지 해서 한 네. 원작 영상을 가지고 한 7번, 8번씩 사고를 우려먹는데 이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네. 이제 그리고 아까 길버님이 네이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제 어쨌건 요새 이러한 좀 문제 의식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 검색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이버 검색 안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구글이 좀 등장하면서 구글 검색이 워낙 퀄리티가 높아졌다. 그것도 있고 네이버 자체가 자신들의 검색에 대한 퀄리티를 스스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검색 광고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색 네네. 광고가 뭐냐면 딱 그 다른 이제 내가 내가 음식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식당에 대해서 검색하면은 내가 이제 그 검색 광고비 내가 마케팅비로 뭐 한 10만 원 태우면은 뭐 어떤 식당을 검색해도 내 식당이 제일 먼저 올라오게끔 하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광고 플랫폼으로서는 맞는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색했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고 돈 많이 쓴 거가 나오니까 검색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검색도 안 믿고 그러니까 한국 브라우저, 한국 그 포털에서 지금 검색을 한국 포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좀 연세 드셔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검색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IT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은 사실은 거의 뭐 광고 플랫폼, 인스타는 특히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 네. 유튜브도 지금 막 저질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인스타나 유튜브도 자기들이 언제까지나 유니콘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분명히 그 후발 주자가 있고 이제 얼마든지 그 따라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개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그랜트펑님 질문만 좀 답변 드리고 좀 신청곡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유튜브나 틱톡 쇼폼 등 보면 언제적 내용인지 모르겠던데 표시가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미 가짜라고 판명된 것도 버젓이 그냥 영상이 도니 그렇죠. 하셨는데 쇼폼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 영상은 언제 업로드된 건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틱톡은 제가 안 써서 잘 모르기는 하거든요. 쇼츠가 나오던가요? 유튜브 쇼츠는 안 나오고 유튜브 그냥 일반 영상은 거기 이제 네. 설명이 달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힘듭니다. 아무튼. 네, 네. 근데 뭐 컨텐츠 뭐 이런 거로 뭐 80년대 그 뭐 거리의 영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80년대 영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수는 없고 언제 등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이제 요새 AI로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출처 같은 거는 이제 그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목표를 하고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영상이 나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AI가 만들었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얻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뭐 제 신청곡 들으려고 하는데 저는 서문탁의 3위 인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만백성에게 고아노니 사랑하며 살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SNS로 좀 사랑을 좀 노래를 해라. 이 알겠습니다. 혐오를 자꾸 부르짖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자. 라는 차원에서 미스님님. 네. 서문탁의 3위인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문탁의 3인곡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브레인러브님이 또 오셔서 오늘 수요일인데 방송하시나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갑자기 방송 일정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체스님 탓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어차피 저희도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네, 있으니까. 예. 그렇죠. 잘 됐. 저희는 잘 됐는데 이제 그렇죠. 청취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혼선이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제 그린리프님이 이제 단골 손님 다 모였네요 하시면서 이제 단골 손님 그러니까 출연진 셋, 단골 손님 셋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9분이 지금 듣고 계신데 이거를 누가 듣는지 들으시는 우리가 그냥 접속해 있는 거 빼야죠. 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저 네. 접속해 있으니까 이제 구면은 5를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분은 켜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냐면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순간 빠졌잖아요. 아니 라디오가 아니라 이건 유튜브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네. 눌러야 돼요 이거를. 마포 FM을 들으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거 아니었나? 아니 지금 체스님 말씀하시는 순간 그 네 분이 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린리프님도 서문탁 좋아해요. 여자 락의 대표죠. 3인곡 신났어요 하십니다. 잘 됐습니다. 좋았습니다. 사랑이 변하나요는 사랑이 변하나요? 갑자기 왜 사랑이 변하나요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나요? 가사에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랬는 것 같은데. 사랑은 뭐 변할 수도 있고 뭐안 변할 수도 있는데 안 변하면 제일 좋겠죠? 네. 자 마지막 주제 또 말씀해 주시죠. 이 마지막 주제는 이제 뭐 2부 뭐에서 못다한 얘기들 하면 될 것 같고 16세 미만 SNS 이제 금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게 그 호주 정부가 12월 10일에 그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전격 시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부터 이제 그 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까지 그 휴대폰 사용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휴대폰을 금지하는 것과 SNS를 금지하는 거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런 SNS를 금지하는 게 타당한 일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찬성한가는 질문에 프랑스 80%, 전 세계 평균이 65%인 반면 한국은 57%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찬성이 약간 더 많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질문하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른 그렇죠. 그 부분이 있어서 팽팽한데,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새는 브레인러브님이 서류 정리하다가 무심코 유튜브 보니 블로킹이 나와서 들어왔어요. 다행이네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서류 정리 안 하셨으면은 이게 완전 저희 이번 주에 저희 얼굴 못 보실 뻔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일단 그 딱 이런 통계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좀 육아 좀 방식에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애기들 이렇게 밥 먹이거나 할 때 너무 밥을 안 먹으니까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이렇게 영상 틀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갓난 애기 때부터 그런 뭐 휴대폰이나 이런 태블릿으로 뭐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애기들이 뭐 그거를 막 기억하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애기들이 되게 습득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커가면서도 이제 이거 보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애가 말 안 들으면은 이제 이런 거 보여주고 야 너 이거 뭐 숙제하면 1시간 이거 보여줄게 뭐 하면은 뭐 마지막에 숙제해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악순환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거를 내가 뭔가 봐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성향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SNS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하게 길들이자라는 차원에서는 뭔가 SNS를 좀 뭔가 제재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신에 그거를 뭐 전면 금지해가지고 무슨 뭐 16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그거를 뭐 인증을 받아가지고 막 그 정도로 막 하자는 거는 뭐 아니지만
뭐 적어도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자면 쇼츠 몇 개, 뭐 동영상 몇 개 보면은 더 이상 못 보고. 그럼 똥칠하는 쇼츠는 괜찮습니까? 한 개? 근데 본인이 진짜 너무 똥칠하는 것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보겠다 하면 막을 그래요? 수는 없죠. 그건 막을 수는 없는데 본인이 다른 재밌는 것들도 많은데 굳이 그 아까운 횟수를 똥칠하는 거에 쓰고 싶다 하면은 뭐 그건 어쩔 수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컨텐츠 제재보다는 어쨌건 자기의 선택에 맡긴다. 네네네. 이거죠. 뭐 너가 볼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너가 보고 싶은 걸 봐라. 뭐 그렇게 해도 뭐 나아지지 않으면 이제 단계별로 뭔가 좀 더 다른 방식을 좀 도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조사는 조금 그 나중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결국은 그 SNS 보는 거를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거를 막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쵸. 법까지 가야 될 문제인가 했을 때는 저는 그거는 아직 아니다. 네네. 부모님이 좀 이제 어쨌건 교육을 시켜서 컨트롤을 하던가 어쨌건 요새도 네. 자녀의 스마트폰에 어떤 거를 깔 수 있고 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앱들은 있거든요. 자녀의 네. 핸드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결해야 될 거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이거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그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데 애들이 막 스마트폰 막 하는데 그거를 제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그냥 선생님 무시하고 막 스마트폰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어깨 톡 건들면은 학폭이라 그러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거 스마트폰 금지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가 했을 때는 사실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이제 스마트폰 못하면 이제 막 울어 제끼고 떠들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때부터는 그럼 이제 법으로 교실에서 장난 금지, 교실에서 말소리 내기 금지 이렇게 할 건가 했을 때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거기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데 있다고 보진 않아요. 아직은. 네네. 물론 스마트폰 문제도 심각하지만 어쨌건 그 전에 먼저 해결돼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지금 이제 나온 이 설문조사에서도 뭐 스마트폰을 뭐 SNS 금지하고 이거는 사실 지금도 그 어느 정도 아이의 어떤 그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막 법으로까지 한다.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최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16세가 아니라 20세까지도 막아야 된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법까지는 사실은 좀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저는 좀 다른 시각인데 그 사회 안전에 대한 문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사실 즉각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막 이렇게 욕망에 따라서 죽이는 거는 사실 거의 동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육식동물들이 막 잡아먹고 이런데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극하고 반응하고 자극과 반응하고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 그거랑 다르게 사고를 할 줄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을 줄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폭력이나 살인 이런 것들이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묻지마 자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만큼 뭐냐면은 되게 자극하는 대로 반응하는 그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 막 설탕 케첩 이런 거 말고 그냥 채소 본연의 그런 식감을 그 교육을 시킨다고 하네요. 그런 것처럼 초반에는 재밌다. 그 글을 읽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금 인내하는 습관을 많이 들여 놓아야 이런 것들도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데 아이의 그런 사고력을 기르기 전부터 사실 선생님도 문제죠.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보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커지면은 이제 뭐 기린님 말대로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묻지마 살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법으로도 이제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수준의 저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16세가 아니라 저는 20세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저도 사실 그 폰 제대로 쓴 게 대학교 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우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엽기 유튜버들이 다 우리 나이 또래. 그렇긴 하죠. 근데 사실은 예. 이게 성인이라고 이 SNS 중독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예. 사실 우리 좀
SNS 한다는 사람은 하루에 막 8시간씩 붙잡고 있는 핸드폰 사실 저희가 하루 종일 그 놀랍게도 아이폰 이제 저도 디스플레이 시간 보면은 이거 붙잡고 있는 시간 어떨 때 10시간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직접 보지 않아도 막 그냥 중간중간 한두 번씩 보는 거 포함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어른도 쉽지 않는데 체스님 말씀처럼 이제 좀 이제 인지 성숙이 덜한 이제 미성년 학생들은 이제 더 어려울 수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랜트 펑님이 이제 유럽 연합은 13세 미만의 SNS 금지 결의를 통과시켰다네요 하시고 미국 뉴욕주는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면 감옥 갑니다. 라고 하셨고 체스님 부모님이 너무하셨네요. 대학 가서야 휴대폰이라니 이렇게. 근데 저는 나이가 이땐 다 그랬어요. 이땐 다 그런 거라 가지고 그다음에 휴대폰 자체가 보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SNS가 나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런 그 미각 교육을 받듯이 저도 막 책을 읽고 뭔가 이런 거를 먼저 교육하고 하니까 사실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가 와도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제가 뭐 폭력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사실 유럽 연합이나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건 그 사회 구성원 간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다들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어려워요. 이거를 하면은 반발이 너무 심해서 지금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회 환경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제 뭐 마지막 신청곡까지 포함해서 오늘 신청곡 자체가 좀 약간 아재 노래들이 그러면 저희 네. 먼저 하고 네. 마지막에 하시죠. 네. 저 먼저 할게요. 그럼 저는 이제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다라고 하고 싶은데 결국에 이런 아이들이 이상한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보도록 컨텐츠를 제작한 건 다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이 이상한 컨텐츠를 제작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컨텐츠에 노출이 되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본보기를 잘 보여야 이제 아이들이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기업들이 기업 윤리를 좀 지키기를. 네. 뭐 유튜브나 틱톡이나 너무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의 SNS에 대한 사랑,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네. 금지된 사람 하고 싶다잖아요, 김경호는. 네, 금지된 사랑이 될 거다 이제. 그렇죠. 네. 그린리프님이 뭐 1학년 애들도 많은 애들이 꿈이 유튜버라고 하니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금지보단 올바른 컴퓨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맞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시고, 자, 이 체스님의 김경호 금지된 사랑을 들으면서 저희 블로킹 433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지마 여기에 새겨진 우리 이름을 봐 소중한 초대장이 젖어버리잖아 슬퍼만